자,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면 위증이 없었고 교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되느냐 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맞아요. 여기 지금 김동연 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7페이지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한 판단. 땡땡땡 경 각 통화 행위 및 변론 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래서 무죄예요. 그러니까 위증도 없었고 교사도 없었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애초에 이게 사건이 된 상황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를 다시 들춰내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사실 이 사건만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발견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재판부 설명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이걸 보니까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겠다. 누가? 김진성이. 보면 김진성이 일부 유죄로 해가지고 벌금이 났어요. 네. 맞아요. 벌금이 났는데 이게 유죄 판단 이유가 재밌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할 때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해서 아니 된다라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엄청나게 그 강압적 수사를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걸 유죄를 판단했던 우리나라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백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을 이걸 보면 본인이 위증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증인갑다 하고 유죄를 일부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봤으니까 아무 봐도 교사는 아니야. 근데 본인이 위증이라고는 해. 그러니까 재판부에 봐서 그래 너 위증했다니까 위증이다 일단 위증이다 치자. 근데 위증의 고의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한 기소였냐면 사람이란 게 그래요. 3년 전에 누구 만나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오늘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 안 나잖아. 사람보다 먹는 게 중요하신 분이구나. 그것처럼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이 된 사람이 제3자한테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3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밥 먹을 때 누구 있었지 않았냐. 그럼 그랬나? 잠깐만 있어봐. 나 헷갈린다. 생각해봐. 그때 푸나님 있었고 너 있었고 우리 보남 PD 있었잖아. 보남 PD 있었나 없나.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거든요. 거기에서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있었냐. 이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위증 교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사 받아봤죠. 공모했어요 안 했어요? 공모했지. 공모했잖아. 그때 전화 왔었잖아. 그러면 뭐해 위증 교사예요? 그럼 대한민국 수사관들 다 위증 교사예요. 그렇지. 자기네들도 참고인 와가지고 참고인하고 이 진술하면서 참고인이 잘 기억 안 나면 보세요. 요때 핸드폰 기록 보니까 요때 통화하셨던데. 그렇지. 그러면 그거 보면서 그랬나? 잠깐만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위증 교사란 말이야. 지금 검찰의 논리는.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한테 전화했던 것을 방어권 행사라고 본 거예요. 완전한 방어권. 근데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한번 일단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5일 날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왔지만 그거 충분히 2심에 다퉈볼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깔려 있죠. 그러니까 5심이라고 할 정도로 결정적인 무죄의 사실은 배제를 해버린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교사가 유죄까지 나와버리면 쉽게 표현하면 쑥대밭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상 판사가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찍 여러분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나기를 바랬겠지만 여러분 그런 법 기준이라고 하면 윤석열은 사형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하면서 창의 일속이라고 썼어요. 먼 엄청 큰 바다에 좁쌀 하나 요 표현을 썼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 교사자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게 위증교사 성립 조건이에요.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또 해. 교사와 이중의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만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되는데 보세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를 30분 동안 12차례 이야기했는데 무슨 위증교사입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기소를 한 것 자체가 검찰의 악랄함이 보이는 거야. 네. 얼마 전 국감 때 대법원 양형위 위원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증죄가 되겠지만 증인 요청을 받고 나가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 그것이 위증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대법원 양형위 위원장도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검찰 기소 내용하고 김진성 실제 발언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기소 내용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호 혐의가 있었다라고 증언해 줄 것을 교사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김진성의 실제 발언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굳이 말하자면 위증도 교사도 없었던 거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까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난리 났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안에 만회할 때 딱 유일하게 법원이 요거는 그래도 소명된다. 뭔 말이냐면 검찰 니들 주장을 듣고 보니까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증거가 없다 그랬어.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위증교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혐의가 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뚜껑 없는 분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난리였죠. 근데 혐의는 그래 검찰이 주장한 대로가 사실이라면 죄가 성립은 되겠다. 요 정도 그런 거였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검찰 주장대로라도 혐의가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사실은 니네들 말이 맞다고 해도 범죄는 아니하고. 위증교사건은 니네들 말이 맞으면 범죄가 될 수는 있겠는데 너네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구속은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 이야기를 했었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무능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법에 대해서 법의 디테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의 취지. 법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1도 없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예요. 둘 다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을 갖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 나면 법정 구속시켜도 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잖아. 거죠. 아니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국가 반란죄야. 그리고 성 관련 범죄에다가 사기 이것까지 됐어도 미국의 국법은 국민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과가 있다고 해서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나라라든지 혹은 벌금 1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당선을 무효시켜버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단언컨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법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도구가 돼 있는 거죠. 쟤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야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만들어. 아니 맞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검찰이 몇 명을 기소해가지고 몇 명이 날아갈지 몰라야 된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치인인데. 법은 정치의 자식이에요. 법은 정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정치의 산물로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법이라는 잣대에 재단해가지고 광장에서 스피커를 썼네 안 썼네. 맞아. 숫자 하나 잘못 말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가지고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미끄러버린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반민주적인 건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법원 자기네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선거 절차에서 다소간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는 엄중하기 때문에 선거는 함부로 무효시켜서 안 된다라고 번번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은 벌금 100만 원 때려버리고 국민이 선거로 당선시킨 사람을 미끄러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거의 사법부 장악 수준으로 다 끼리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검사, 판사, 지들끼리 끝나면 밥 먹고
이런 짓 하던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재판하고 변호하고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좀 먹고 삽시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난 뭐 먹고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법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뭐가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가 탄핵될 것 같으니까 온통 검찰력으로 최근에 법인카드 문제까지 기소하는 거 보면서 애초에 이 시작은 대장동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대장동 무죄가 날 것 같거든. 대장동, 백현동 다 무죄가 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서 심지어 경기도지사 때 김진성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한테 이거 제대로 좀 증언해달라. 있는 그대로 증언해도 한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유진교사다라고 해갖고 뭐 쌍방울 법인카드 유진교사 최근에 법카까지 싹 걸어가지고 그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 못 나오면 민주진영 붕괴되고 지들이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 의도로 시작된 수사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민주진영이 사기가 확 죽죠. 물론 저는 유죄가 나왔더라도 집회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 방어할 게 두 개가 생기느냐 아니면 방어할 게 지금 유진교사를 무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온 걸 방어하기 훨씬 쉬워져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거든. 내가 봤을 때 대장동 재판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끝납니다.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이게 짜잘한 거 두 개 빨리 끝날 걸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걸어가지고 계속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걸려라 하는 거죠. 아니 법인카드 유용 문제만 해도 봐요. 빵 100만 원치 사 먹은 사람 수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오마카세 수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선거도 지들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하잖아. 지금 보면 하는 거 보면. 맞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존재가 그냥 썩어 문드러진 존재였던 거예요. 어쨌건 한동훈이나 등등의 그 반응을 보면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요. 뭐냐면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 이 새끼들 기본적으로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자신들의 그 실력 없음, 국정농단 이런 거를 이재명 유죄로 밟아보려고 했던 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신했던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 오늘로 다 무너진 거예요. 유일하게 혐의가 인정되나라는 말 이 한 문단을 끌어왔던 그것마저도 무죄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정말 이거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 자체가 역대급 무능한 놈이야. 가발선 윤석열이라고. 근데 이게 조선 제1검이네. 미치겠어 아주 그냥. 사실 이재명을 한동훈의 지금 국면의 탈출구로 삼으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헛발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심 판결 났을 때 한동훈이 신나가지고 자기 당원 게시판 지금 이슈를 벗어나려고 페북에다가 6개, 7개씩 이재명 이야기를 쓰다가 지금 오늘은 당원 게시판에다 쓰지. 오늘은 완전 삐끗해가지고 찌그러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디서 솔직히 법 공부했다는 놈들이요. 정변 빼고는 감사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수백 년 동안 역사에 그냥 적용돼 왔던 거라 현대 선진 이런 국가가 됐을 때는요. 법을 검찰이 악용해가지고 정책 제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대의 법은 무조건 선진국에서는 인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 자체를 인권을 막 무너뜨리면서까지 수사에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한 게 일단 렉이 딱 걸렸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말에 집회에 사람들 겁나게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사실 한 사람에 대해서 5개 기소를 해서 5개 각각의 재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건을 묵지 5개를 이렇게 기소하지 않아요.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거든요. 아니 검사들이야 국가니까 검사 20명, 30명, 40명 돈 걱정 안 하고 특활비도 밥 처먹으면서 수사하지. 그래가지고 검사 40명 붙고 검찰 수사가 200명 붙어가지고 문서 10만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일반인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한테 방어해 하고 던져주면 10만 페이지에 깔려 죽어요. 진짜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유능한 법조인이었기도 하고 정말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변호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진짜 연락 주세요. 아무튼 영업을 하냐? 아무튼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각각의 별개의 사건을 5개의 사건을 각기 별개의 기소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고 방어권 에 대한 제약이거든요.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검찰권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15일 날 선거법 유죄 났을 때요. 뭐 6개월 안에 뭐 재판을 끝내라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의 잔대가리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 속개를 막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막 3일, 4일씩 나가는데 이거 빨리 끝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니 그날 저 다른 재판 있는데요. 아니면 아니 보통 재판이야. 그럼 몇 시에 끝나요? 그럼 그거 끝나고 합시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재판 같은 정말 하루 종일 붙잡아나 보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일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못 끝나. 그렇게 해서 옛날 재판들 병합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당무를 봐야 된다고. 병합을 안 시켜주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도 또 몇 년 걸리지 않을까? 물론 약간 과장하면. 아무튼 저는 오늘부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고요. 선거법 유죄 나온 것도 저는 대응하기 쉬워졌다고 보는 게 오죽하면 이게 헌법소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법리가 말이 안 되고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볼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주자로 뭐 대선 관련한 선거법 위반이 걸린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당 차원에 대응을 하지 말래. 그게 개인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선 주자로 걸어갖고 그 자체를 선거법으로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온통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우리 같이 법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 들어. 법 공부한 새끼들이 생각이 제일 나쁘구나. 상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들 빠져나갈 국리만. 그렇죠.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판은 길게도 갈 거지만 유죄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진교사에다가 엄청 기대를 걸었는데 위진교사가 무너졌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선거법 유죄에 집중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법률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재단할 수 없다고. 내가 협박이라고 느꼈는데 그거를 가지고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진짜 저는 그 판결 요지 읽어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왜 그거 있잖아요. 귀시에서 적이 판단할 거 이거 있잖아요. 앞으로 깡패가 야 그런데 갖고 와봐. 잘 생각해라. 갖고 와봐. 그건 무죄야. 그건 협박이 아니야. 잘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야, 방금 우리 어머니 문자가 와 있네요. 여기. 대표 이재명 대표 무죄 축하드려요라고. 저도 아까 제 엄마랑 통화했어요. 왜 본인들이 축하받는 거죠? 아니 내가 축하를 받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거 보면 정말 그 판결문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빨리 개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일 출연하실 국회의원 분 있잖아요. 축하합니다. 왜 나한테 축하한다고 그래? 대표한테 보내. 잠깐만요. 요즘 축하 맛집으로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축하 맛집으로. 아무튼 기분 좋고요. 지금 12월 12일 날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 판단도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저거 무죄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12월 12일 날 그 옆방에 재판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 이건 뭐 아니 어쩔 거야. 김건희 300만 원 괜찮다며 네. 감사의 표시니까 뭐 딸 통해서 받은 거는 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판단 어떻게 할 거야? 조금 짜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봅시다. 검찰 기소가 2019년 12월이고요. 작년 2월 징역 2년 선고했고요. 다음에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에요. 윤석열 탄핵 분위기라고 하면 저거 무조건 무죄예요. 파기환송이야. 네. 그러니까 증거 없이 막 저렇게 걸었던 걸 쉽게 표현해서 정경심 교수 유죄를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 이렇게 건 거야. 정경심 교수 재판이 뭔데.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정치자금 이런 거 위반이 나중에 표창장 유죄로 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엮어버린 예는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한 정치적 사건이 조국 대표님의 사건이 가장 명백하게 기억이 나서 그렇지 뭐 우리 역사에서 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형 그렇죠. 판결 받았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뭐 정치적으로 다른 당이니까 조국 혁신당을 싫어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현장에 보니까 문재인 탈당하라는 피켓 들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거든. 당을 떠나가지고 왜 우리는 이재명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뭐 한 5년 전부터 그런 집회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재명을 위해서 뭐 조국 유죄 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 바꿔드시라고. 정말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것도 무죄가 나고 이재명도 무죄가 나고 해야 윤석열 탄핵시킨다고요. 그럼요. 정말 대표를 위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분열의 언어는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앙지법 앞에 가가지고 문재인 탈당하라고 들고 있는 건 정상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 나오라는 거 지금 거부했다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소환하는 거야 그거. 그렇죠. 순서죠. 또 그거 자기 하고 사위 싶은 거지. 월급. 월급 그 대신 대신 안 내준 게 그게 이제 이득이라고 이러는 건데 나는 정말 가라치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제가 문다희 씨 관련한 거 제가 한번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 잘못된 건 맞지 100%. 그런데 문다희 씨를 따라다니면서 사찰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영 내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100% 잘했다. 조국 대표가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되는데 계속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어제 이제 우리 집회 이야기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집회 때 진보당도 나오고 조국혁신당도 나오고 어제 제4차 집회는 뭐 야사당이 다 함께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하는 데였어도 다 깃발 들고 다 같이 나와 주셨거든요. 그 힘을 중간에서 계속 쪼개 먹으려고 하는 그 갈라치기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새날에서는 가차없이 차단하지만 다른 데서 보시더라도 꼭 지적하시고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재명 무죄, 조국 무죄 다 무죄 가서 윤석열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지. 아유. 자, 여러분들 더 힘냅시다. 나그네 유하면님 고맙습니다. 유상통님 감사드리고요. 박현철님 고맙습니다. 리틀 DJ님 무죄 판결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긴장된 시간입니다. 새날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멘탈이 단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지. 당연히 무죄인데 이거를 무죄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구자형님 정말이지 검사들과 경찰들 그리고 부역자들은 끝까지 발본세곤 해요. 절대 용서 없이 아주 악랄하고 처절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동감. 리틀 DJ님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더 좋습니다. 새날도 지치지 말고 힘내서 화이팅 하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슈퍼챗 2번 쏴주시는 이 훌륭한 형님 감사해요. 자 유상통님 감사드리고 니콜 K님 박재영의 한판 승부 커뮤니티 투표 중 이재명 무죄 합당 무죄 부당 다들 투표하고 오세요. 막상막하 51대 49. 우리도 하자. 그런 채널을 왜 보십니까?
내가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당연히 무죄해야 되는데 언론인 양 하면 심판 보고만 있어 자빠져서 나중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잖아요. 윤석열 탄핵 분위기로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이 진보인 것처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덮고 있는 진보인 것처럼 보이는 언론인들 중에 상당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딱 어려운 이슈가 딱 생기면 빠져나와가지고 심판만 보잖아요. 그런 방송을 왜 보십니까? 가지 마세요. 네. 아담 수커님, 자 이제 국힘 박정훈 손 봐줘야죠. 검찰이 조작한 녹취록을 면책 특권도 못 받는 곳에서 깐 거 응징해야 합니다. 어제도 형량이 2년 나온다고 까불었으니 입을 함부로 늘리면 혼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박정훈이가 전후 사장 다 까버리고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유진 교사한 것처럼 했던 게 그 박정훈이에요. 블루토파전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재명 하셨고요. 구자형님, 옛 민주당 수박들이 슬슬 기어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인물 서른 등 이재명 대표님이 대권을 잡으면 절대로 용서와 화합이란 단어로 넘어가면 민주당은 또 망합니다. 그건 스킵하셔도 돼. 아무 존재가 없는 것들 뭐. 서른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다. 자, 본님까지. 안 된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설사 어떤 분야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래도 그들은 대안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애플이 망한다고 해서 삼성 제품 2배 안 팔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